진짜 대반전도 이런 대반전이 없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도시 후보지로 서울이 아닌 전북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서울을 전북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었죠. 이런 대반전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전북이 혹여나 다른 해외 경쟁 도시를 물리치고 진짜 최종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된다면 전북 일대 부동산 투자 가치는 지금보다 과연 대폭 올라가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그에 대한 해답을 확실히 얻어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전북의 올림픽 후보지 선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앞으로 부동산 투자 가치 확인에 있어서 현재 대중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있었던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전북은 대회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171억을 썼는데도 운영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고 담당 책임자 처벌은 또 흐지부지 넘어갔죠. 그러니까 매번 이러한 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 잼버리 사태가 화제가 되어서 그렇지 이러한 경우가 정말 무진장 많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아까운데 본인 돈이 아니기에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전북이 올림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진짜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세금 겁나 빨고 탈탈. 또 얼마나 헤쳐먹을까 신났네. 세금 또 때려받겠네. 또 세금을 얼마나 뒤로 쳐먹으려고 이 난리를 하냐. 뻔히 적자가 난다고 기피를 하는데 굳이 유치하려고 하는 건 숨은 뜻이 있는 거지. 잼버리로 해먹고 올림픽으로 한 번 더 해먹을 각오. 잼버리처럼 돈잔치 하겠네. 국민들 세금만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겠구만. 이제 사라져야 될 적자 축제. 2002 월드컵 경기장 흑자 내는 곳 얼마나 있음? 평창 때 지은 경기장 및 시설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적자 투성이 중앙정부에 손 내밀고 그런 식으로 국민 혈세 들이부어서 경기장을 짓고 올림픽 끝나면은 또 세금 들여 방치. 전남 영암 F1 경기장 세금 4,285억 이상 들여놓고 누적 600억 이상 적자 상태이고 15일간의 축제를 위해서 15조 이상 비용이 드는데 안타깝지만 유치를 반대한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전주는 메인만 하고 인근 도시인 광주, 대전, 세종, 청주 5개 도시로 분산 개최하라. 그래야 지역 균형 발전 이룬다. 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북이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말이 맞기도 한 게 가장 최근에 개최를 한 올림픽인 평창 올림픽도 경기장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만 이후에 사용을 안 하니까 매년 관리하는 데만도 수백억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 돈이었으면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줄줄 새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까요? 전남 영암 F1도 마찬가지죠. 경기장 짓는데 약 4,300억에 돈이 들어갔지만 역시 대회 끝나고 매년 수백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데만 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도시 자체가 접근성이 좋지 못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또 하나의 예시로 월드컵 경기장이 있죠. 2002 월드컵 때 10개의 축구 경기장을 새로 지었는데 서울 빼고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가끔 어떤 경기장은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기간을 다 합산해서 보면 거의 다 적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쳐버린 공사비 상승이 있죠. 4년 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은 경기장 한 개 짓는데 1조 5천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2002 월드컵 때는 경기장 하나 짓는데 약 2천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장마다 당연히 공사비 차이는 있겠죠. 어찌되었든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예전보다 공사비가 약 7, 8배 비싸지니까 경기장 7개 지을 수 있는 거를 1개밖에 못 짓게 되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그냥 대한민국 압도적 원탑입니다. 이와 반면에 전북은 한국에서도 가장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말인즉슨 이러한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경기장을 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서울에 비해 숙박시설도 부족하니까 새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서울과 달리 인프라 대규모 신설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예전과 차원이 다른 공사비 상승률로 인해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림픽은 보통 해당 국가의 수도 및 최대 경제 도시에서 개최되는 게 일반적이죠. 2004 아테네 올림픽도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 2008 베이징 올림픽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2012 런던 올림픽도 영국의 수도인 런던, 2016 리우 올림픽도 브라질의 예전 수도이자 대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가 되었죠. 참고로 현재 브라질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그리고 2020 도쿄 올림픽도 일본의 수도인 도쿄, 2024 파리 올림픽도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개최가 되었죠. 개최 비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를 실시한 도쿄 등을 제외를 하고 런던과 리우를 비교를 했을 때 130억 달러면 현재 환율 약 1,450원 적용을 하면 약 19조가이 됩니다. 근데 전북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더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인프라 신설을 하다 보면 여기서 비용이 더 들 수 있겠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 도시인데 사실 카타르 이런 데를 제외를 하면 경쟁력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뒤바뀔지는 전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경쟁을 해서 올림픽 개최를 해도 올림픽 이후 현실은 이렇게 될 게 뻔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경기장 관리하는데 수백억의 혈세를 쏟아붓게 생겼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99.9%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북도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북에서 모든 경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방 도시와 연계를 해서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제치고 전북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도 크다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육상은 대구에서 하고, 전남 고흥에서 서핑을 하고, 광주에서 수영, 양궁을 하고, 충남 홍성에서 테니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경기장을 재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 부분은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관광객들이 더 이상 이 지역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즉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재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북하면 떠오르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대부분 전주 한옥마을을 먼저 떠올리시겠죠. 여기 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음식점들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느낀 것이 점차 특색이 없어지고 비슷한 것만 우후죽순 생겨나니까 한 번은 가도 다시 가고 싶진 않다는 것이 사실이죠.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요. 한국 관광지 특징 있잖아요. 간판 디자인 이런 거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천편일률적인 곳이 많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전북 관광지는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내장산. 여기는 정말 멋있죠. 또는 군산에서 유명한 빵집인 이성당 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솔직히 가보면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즉 전북엔 생각보다 그렇게 갈 만한 곳이 없으며 마땅한 일자리도 없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도 인구가 빠지고 있고 두 번째 큰 도시인 익산시 인구도 10년 전에는 30만이 넘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큰 도시인 군산시 역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 도시 인구 감소의 더 큰 문제점은 청년층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의 순 전출을 봤을 때 서울로 약 31.7%, 경기도 23.4% 등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북 올림픽 유치에 있어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2036년 전주올림픽 부동산 투자 가치는 과연 있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겠죠. 하계 올림픽을 제외하면 가장 최근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 도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건데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각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치 변화는 제각각입니다. 왼쪽 한번 볼까요? 신축 맨션,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라 보면 됩니다. 평균 분양가인데 도쿄 23구의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2월 기준 약 1억 1,483만 엔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곱하기 10을 하면 약 11억 4,830만 원이 되겠네요. 구축이 아니라 여기는 신축이고요. 오른쪽은 신축이 아닌 중구 맨션 가격이고요. 아까는 도쿄 23구라 했는데 이번엔 그 도심 6구의 평균 가격은 2023년 기준 1,965만 엔, 약 1억 엔이죠. 역시 단순 계산을 하면 약 10억 원입니다. 요 23구가 여기고요. 여기서 도쿄 도심 6구는 미나토구, 주오구, 치요다구, 신주쿠구, 시부야구, 분큐구 이렇게 6개이며 쉽게 말해서 서울로 치면 강남 3구, 마영성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서울도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 급치가 다르잖아요. 이 미나토구에 도쿄타워, 롯본기, 아카사카 등이 있으며 이 주오구에 긴자, 니온바시 등이 있습니다. 23구의 아파트가 1억 엔이 넘었다고 하고 도쿄 6구의 21평 아파트가 13억이 넘었다고 하죠. 근데 기사를 자세히 봐야 하고 또 질문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만약에 기사에서 서울 집값이 폭등했대 해가지고 앞으로 서울 아파트 투자하면 될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맞는 질문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도 범위가 엄청나게 넓으며 가격이 오른 것도 신축이 많이 오르고 구축은 보합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천정부지로 올랐다라고 기사를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가격도 이 13억을 돌파를 했으면 이 집이 평인데 13억을 넘긴 것인지 또는 70평인데 13억을 넘긴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목만 보고 내용은 제대로 읽지 않으며 이러한 기사를 보고 기자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올림픽 개최 전후로 도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근데 정말로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일까요? 최근 엔화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근 10년을 보면 역대급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교하면 진짜 엄청나게 낮죠. 이러한 초저금리와 기적적인 엔화 환율로 인해서 외국에서도 투자하기에 괜찮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더 클 것인데요. 근데 전주와 도쿄는 옆 이웃나라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너무나 다르죠. 도쿄는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도시인데 전주는 도쿄에 비하면 체급이 솔직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전주의 부동산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면 금리, 공급 물량, 인구, 일자리, 정부 정책, 개발 호재 등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올림픽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 부동산에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요소들이 최악인데 과연 올림픽만 개최한다고 전주 또는 넓게 봐서 전북의 부동산 투자 가치가 과연 상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지방은 올림픽이 개최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럼 당장 최근에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 올림픽을 볼까요? 평창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나서 많은 외지인들이 평창 또는 강릉 등 다른 강원도 도시로 이주를 했나요? 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KTX를 개통함으로써 수도권에서 강원도로의 접근성이 대폭 상승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주하진 않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마땅한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올림픽 개최가 악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방은 진짜 무조건 답이 없냐? 그건 아닌 게 최근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올림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입지 변화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러한 변수를 다 없애고 진짜 올림픽 개최로 인한 부동산 입지 변화를 살펴봤을 때에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즉 올림픽이 개최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상승하는 편이었고 장기적으로는 즉 올림픽이 개최되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조금씩 빠지더라. 모든 변수를 제거하고 진짜 올림픽만 봤을 때 이러한 경향이 좀 있었고요. 물론 제 의견이 완벽하게 정답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매번 지방 소멸로 이제는 지방 부동산 투자는 답이 없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익산 마동에 있는 익산 자이 그랜드파크 아파트인데요. 여기 사라는 거 아닙니다. 지난달부터 입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33평 분양가가 약 4억 1,467만 원이었는데요. 평당 분양가가 그때 뭐 약 1,300인가 해가지고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분양가다. 무슨 지방 소도시인 익산에서 이러한 가격이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존에 이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가 매우 비싼 편이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완판을 했고 2022년 3월에는 5억 2,600만 원에 팔리는 등 피가 약 1억 가까이 떴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4천만 원 정도만 냈어도 분양권 팔아가지고 피를 1억 원 가까이 먹는 거죠. 물론 분양권을 이렇게 단기간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세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차익을 먹었겠죠. 근데 이렇게 피가 많이 붙은 것 중에 하나가 익산시 신규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거의 15년간 공급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구축 아파트였다가 점점 늘어나더니 2025년 현재 입주 물량이 폭발한 거고요. 이렇게 장기간 공급 가뭄이 있던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투자 수요를 자극하기도 했고 또 당시에는 부동산 규제가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했던 시절인데요. 원주 완산 덕진구, 논산도 규제 지역이었고 공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순천, 광양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창원 의창구는 조정 대상 지역도 건너뛰고 바로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는 등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규제 지역 및 주택수 합산 배제를 위해서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군산, 익산 등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없었던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오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달라붙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즉 지역 특색과 정부의 정책 등을 잘 분석을 하면 지금도 지방 중소도시여도 충분히 투자 물건을 잘 찾아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입주 물량도 잘 분석을 해야 내가 비싼 고점에서 물리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도 잘 투자를 하면 돈 벌 수 있겠네 해가지고 이때 피왕창 얹고 들어간 사람들 중에 이러한 미래 입주 물량도 체크를 안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서 현재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 전남 한평에서 제작한 황금박쥐상은 당시의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뭐 하는 짓거리냐 하면서 말이죠. 뭐 금액 상승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기사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 황금박쥐상의 가치가 261억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은 대부분 길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것들이 향후 돌아보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너무 가속화되는데 또 서울에서만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개최 비용은 많이 절약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방은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수도권에 살지만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봐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장 신축 후 올림픽이 끝나면 또 관리비로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깨질 것이기에 지방에서의 올림픽 신청을 반대하고 싶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근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올림픽 개최보다 이것이 시급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취업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사무직 남방 한계선은 이 판교 쪽이고 기술직 남방 한계선은 기흥 라인 이 아래로 내려가면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기업 입장에서도 괜찮은 인재를 찾기도 어렵고요. 여기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진짜 충남, 천안, 아산, 충북, 청주 등이 진짜 괜찮은 직장의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북에는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괜찮은 기업이 여기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요즘 청년들이 지방을 안 간다 하지만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래도 지방이어도 지원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 생산지 공고가 뜰 때마다 전주, 울산 등이어도 사람들 엄청나게 지원하거든요.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도 잡음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인이라면 본인들의 치적을 쌓는 거 당연히 무시 못할 겁니다. 치적이 누적이 되어야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는 정치인이라면 본인들의 치적을 쌓는데 올림픽을 활용하기보다 기업의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제가 봐도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세요. 특히나 지방지자체는 더욱더 기업 유치에 모든 것을 진짜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을 뜨는데 6년이 걸렸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다. SK 하이닉스가 총 12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 발표 6년이 지나서야 첫 삽을 뜨게 됐다. 보다 늦게 시작된 일본, 미국, 대만 등 경쟁국 반도체 공장들은 벌써 완공이 돼서 반도체를 찍어내고 있다. 발표 직후 인근 지자체, 지역 시민단체는 폐수 배출 우려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을 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끝내는데 예정보다 1년이 더 걸렸다. 공장 용수를 끌어오는 경로 중간에 있는 지자체 반대로 용수 인허가도 한참 지연됐다. 주민 토지 보상에 꼬박 1년 5개월이 걸렸고 작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클러스터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 문제로 사업을 지연시켰다. 수비마다 발목이 잡히면서 늦어진 한국과 달리 경쟁국의 공장 건설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일본 구마모토 현의 대만 TSMC가 짓는 반도체 공장은 2022년 사업계획 발표 후 2년 만에 완공이 돼가지고 최근 양산을 시작을 했다. TSMC가 2021년 미국 애리조나에 짓기 시작한 공장도 지난달부터 양산에 돌입했다. 각국 정부, 지자체가 부지, 전력, 용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을 하고 보조금, 세금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 기업이 자기 돈 들여서 공장을 짓는데 해외 경쟁 기업에 두세 배 시간이 든다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러한 기업 유치를 방해하는 지자체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